아무리 열심히 손을 씻어도 마늘이나 양파 냄새는 절대 손에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음식은 손질할 때 산성 분자가 방출되어 손에 달라붙습니다. 손을 씻으면 손에 묻는 음식물을 씻어내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냄새 자체를 없애는 데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물은 실제로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는데 물이 분자와 반응하여 냄새를 더 심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냄새를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냄비, 팬, 수저 그리고 베이킹 트레이에 손을 문지르는 것입니다. 스테인리스 스틸로 만들어져 있다면 말이죠. 스테인리스는 냄새 제거에 매우 뛰어나서 스테인리스 비누도 시중에 출시되어 있죠. 레몬 짜기 없이 레몬즙을 짜려고 하면 지저분해질 수 있습니다. 손을 사용하는 대신에 집게를 사용해보세요. 집게 사이에 레몬을 넣고 짜세요. 분명 훨씬 적은 힘으로 훨씬 더 많은 즙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돌돌이 테이프는 원래 천 커버나 옷과 같은 것에서 작은 보풀을 제거하기 위해 고안되었지만 식기를 빛나고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식기세척기로 설거지를 철저히 하고 잘 헹군다고 해도 그릇을 보관하는 곳이 더러우면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서랍의 먼지를 제거하고 싶다면 정리함을 모두 꺼내지 않아도 됩니다. 끈적끈적한 돌돌이 테이프를 각 칸에 넣어 돌리면 짜잔! 부스러기와 먼지가 모두 사라집니다. 귀걸이 뒷마개를 잃어버렸나요? 작은 지우개 조각에 귀걸이를 꽂으세요. 그렇게 하면 제자리에 잘 고정할 수 있을 거예요. 음료수 캔에는 음료를 열 때 사용하는 작은 탭이 있습니다. 탭 맨 위에 있는 구멍 아시죠? 이 구멍은 캔을 더 쉽게 열도록 도와주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또한 빨대를 끼우도록 고안되었어요. 이 탭은 다른 용도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벽에 그림을 걸고 싶은데 전선이나 거리가 없다면 탄산음료 캔 탭을 사용할 수 있어요. 커피를 테이크아웃 하시나요? 보통 음료를 닫는 뚜껑과 함께 제공되는데 그 뚜껑을 컵받침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뚜껑을 그냥 뒤집어서 컵 밑에 놓으면 돼요. 다시는 테이블 위에 컵 자국을 남기지 않을 거예요. 저녁으로 스파게티를 얼마나 요리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스파게티 스푼으로 1인분을 측정하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숟가락의 밑부분에는 물이 빠지도록 구멍이 있지만 파스타를 얼마나 익혀야 하는지 측정하는 데도 사용할 수 있어요. 구멍에 들어맞는 양이 파스타 1인분입니다. 사과 소스를 개봉했는데 숟가락이 없다고요? 뚜껑을 열고 끝을 비틀어서 손잡이를 만들고 다른 한쪽을 숟가락으로 사용하세요. 작은 숟가락이 만들어졌어요. 티슈 상자가 비면 버릴 필요가 없어요. 물건을 보관하기에 좋은 모양입니다. 비닐봉지를 여기저기 보관하지 말고 다 쓴 티슈 상자 안에 보관하면 깔끔한 뿐만 아니라 어디에 있는지 항상 알 수 있을 거예요. 바인더 클립은 가능한 한 소지품 없이 외출하고 싶을 때 휴대하면 좋은 물건입니다. 열쇠를 연결하고 지폐는 클립으로 고정시킬 수 있어요. 이것 하나만 있으면 다시는 지갑이나 핸드백을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을 거예요. 컴퓨터용 먼지떨이나 키보드 청소 전용 클리너가 없다면 그냥 화장솜을 사용하세요. 소독제로 가볍게 적신 후에 일주일에 한두 번 키 사이를 닦아냅니다. 많은 부츠 뒷부분에 고리들이 튀어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이 고리의 주된 목적은 신발을 더 쉽게 신을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신발 뒤축을 부츠 안으로 밀어넣으면서 당겨주세요. 또 다른 편리한 용도가 있습니다. 부츠가 더러울 때나 세탁 후 말리고 싶을 때 이 고리를 이용해서 걸 수 있어요. 또한 이 고리 사이로 신발끈을 통과시킨 후에 발목 주변으로 끈을 묶을 수도 있어요. 마음에 드는 신발을 샀는데 정말 미끄럽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짜증날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사포로 밑창을 살짝 문질러주면 더 이상 미끄럽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마찰력이 더 좋아져서 비가 올 때 신어도 미끄러지지 않을 거예요. 네, 인정해요. 저는 두 가지 색으로 된 지우개의 거친 쪽이 잉크를 지우기 위한 거라고 알고 있었어요. 사실 보통 파란색이나 회색인 짙은 색의 지우개는 좀 더 섬세한 종이에 쓴 연필 자국을 지울 수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종이는 보통 미술가들만이 쓰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해요. 하지만 연필을 지우는 데만 유용한 게 아니에요. 보석을 윤이 나게 닦을 수 있고 전자제품을 청소할 수 있고 심지어 스티커 때문에 생긴 성가신 끈적임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웨이드 가죽에 난 긁힌 자국이나 벽에 생긴 얼룩을 지우는 데도 사용할 수 있어요. 이런 지퍼가 또 걸렸어요. 지금 늦었는데 그걸 고칠 시간이 없어요. 하지만 왁스 종이만 있으면 됩니다. 꽉 낀 지퍼에 종이를 문질러 보세요. 그러면 느슨해질 거예요. 깡통 따기는 깡통을 따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열기 힘든 단단한 플라스틱 포장을 여는 데 도움이 됩니다. 더 이상 가위와 씨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깡통 따기를 가지고 포장지 가장자리를 따라 돌리면 됩니다. 다시는 이런 포장을 여느라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자, 여기 한 가지 비밀이 있어요. WD-40은 신발 밑창에 붙은 껌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습니다.
벽에서 스티커, 라벨, 심지어 크레용 자국도 제거합니다. 엉킨 목걸이를 풀고 반지가 손가락에 끼었을 때 느슨하게 하는데도 사용할 수 있어요. 이건 몰랐을 거예요. 이제 여러분의 이어폰은 새 홀더가 생겼어요. 킨더에그 용기 안에 깔끔하게 말아넣으면 엉키는 것을 막는 멋진 방법이 될 거예요. 문 손잡이는 대부분 노쇠로 되어 있는데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물론 방에 멋진 황금빛을 더할 수 있기도 하지만 실제로 실용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노쇠는 일반적인 내구성이 뛰어나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손에 묻어있는 수분과 기름에 저항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항균성이 있기 때문에 노쇠 문 손잡이는 실제로 집을 더 위생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나무로 만든 옷걸이는 플라스틱 옷걸이보다 더 화려하고 우아해 보이지만 그것 때문에 더 비싼 건 아닙니다. 사실 나무 옷걸이는 벌레를 쫓는 특별한 종류인 삼나무로 만들어졌습니다. 옷장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안에 비누를 넣어두면 옷에 상쾌한 향기가 남을 거예요. 매니큐어는 미용 목적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접착력과 방수 기능 덕분에 보호용 봉인을 만들거나 무언가를 붙여야 할 때도 매우 유용합니다. 더 이상 봉투를 핥지 마세요. 대신 매니큐어를 사용하세요. 또한 안경테를 더 단단히 고정시키고 스타킹의 구멍이 더 커지지 않게 하고 신발끈에 해지고 풀린 끝부분을 고칠 수 있어요. 새 신발을 사면 신발 상자 안에 작은 실리카겔 봉지가 들어있어요. 실리카겔은 환경으로부터 수분을 흡수하는 능력이 뛰어나니까 꼭 보관하세요. 신발뿐만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용도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들 핸드폰이 젖으면 쌀과 함께 담아두라고 하는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쌀은 물을 흡수하지만 수분을 흡수하는 데는 실리카 봉지가 더 좋습니다. 또한 나쁜 냄새가 나는 것을 막기 위해 운동 가방 안에 넣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실리카겔은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경고 라벨에서 알 수 있듯이 먹으면 안 됩니다. 독성 첨가제가 함유되어 있거든요. 컴퓨터로 에세이를 쓰고 있어요. 거의 다 됐어요. 이런 인터넷이 끊겼어요. 문제없어요. 시간을 보내는 쉬운 방법이 있어요. 구글 크롬을 사용하면 브라우저에 인터넷 없음 바로 옆에 작은 T-Rex가 표시됩니다. 이 공룡이 나타났을 때 키보드의 위 키를 누르면 미니게임을 시작할 수 있어요. T-Rex가 선인장에 부딪히지 않고 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와줘야 합니다. 이 게임은 인터넷이 필요 없어요. 기록을 깨야겠어요. 보온병이 무슨 용도인지 모두 알고 있지만 원래는 커피를 따뜻하게 하기 위해 발명된 것이 아닙니다. 이건 화학물질을 안정된 온도로 유지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를 원했던 스코틀랜드 과학자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2개의 병을 가지고 더 작은 병을 큰 병 안에 넣고 그 사이를 진공 상태로 만들었어요. 아, 커피를 따뜻하게 담을 수 있는 걸 발명해줘서 고마워요. 커피를 뜨겁게 유지해주는 데 좋을 뿐만 아니라 코스터로도 쓰여요. 사실 컵을 받치기에 완벽한 크기죠. 직접 해보세요. 집에서 요리하는 사람이라면 이게 유용할 거예요. 저와 같다면 1인분에 얼마나 많은 파스타가 필요한지 결정하는데 약간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만약 파스타 숟가락이 있다면 그냥 그걸 쓰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운데에 있는 작은 구멍이 뭘 위한 건지도 모르고 그게 배수나 다른 데에 도움이 되는 걸로 생각하죠. 알고 보니 완벽한 1인분을 재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게 밝혀졌어요. 건조한 파스타가 그 구멍에 얼마나 들어가는지 보고 그걸 1인분으로 쓰세요. 코트 옷걸이를 사러 가게에 있는데 플라스틱 옷걸이가 나무 옷걸이보다 더 싸게 느껴질 수 있어요. 여기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나무 옷걸이는 삼나무로 만들어졌어요. 이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은 나무 옷걸이는 벌레와 나방을 쫓아준다는 거예요. 더 강하고 더 오래 지속되죠. 옷장 안에 오래 머물 수 있는 물건으론 안성맞춤이죠. 이를 닦을 때 칫솔에 푸른 솔이 있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그냥 보여주기 위해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칫솔을 바꿀 때가 언제인지 알려주기 위해 있어요. 이 솔은 칫솔이 닳아 없어지면서 힘과 색이 발해서 이제는 칫솔을 버려야 할 때가 되었다는 걸 알려줘요. 전자레인지는 종종 미니 TV처럼 보이는데 특히 주변의 검은 필름이 분명하게 보이는 건 더 그렇죠. 이건 사실 방사능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해주는 중요한 기능이에요. 이건 전문적으로 말하면 패러데이 케이지라고 불리죠. 그래서 여러분이 녹아내리지 않고 전자레인지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전자레인지 앞에 서서 음식이 데워지는 걸 지켜보라는 말은 아닌데 그래도 적어도 여러분에게 귀가 더 자라고 그러진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으세요. 네, 사실 안 그래요. 어떤 오븐 밑에는 서랍이 있어요. 자주 쓰지 않는 다양한 물건을 저장하기 위해 사용하고 싶겠지만 더 나은 용도가 있어요. 대신에 따뜻하게 식탁에 오르길 기다리고 있는 음식을 뜨겁게 유지하게 쓰여야 해요. 오븐에서 꺼내 바로 이 서랍에 보관하면 되고 계속 요리할 수 있도록 오븐을 비워주죠.
이제 비행기를 타고 이륙전에 시간을 보내려고 주위를 둘러보고 있어요. 창문을 보는데 바닥에 아주 작은 구멍이 있다는 걸 알아차렸어요. 걱정 마세요. 부서진 게 아니에요. 비행기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쌓이는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있는 거예요. 또 거기로 공기가 통해 흐르죠. 이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소래 신발을 문질러 본 적이 있다면 손들어 주세요. 저기 전 해봤어요. 어쩌면 생각보다 더 많이 한 것 같아요. 근데 신발을 닦기 위해 있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안전조치예요. 그건 신발끈, 옷, 그리고 다른 물건들이 끼이는 걸 막아주는데 내릴 때 혹시 모를 불상사를 예방해주죠. 가끔 새 옷을 살 때 천 조각이 하나 딸려오죠. 보통 작은 플라스틱 봉지에 추가 단추와 함께 들어있죠. 여러분, 이게 주위에 옷이 찢어졌을 때를 대비해서 패치로 쓸 천에 불과한 거라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그럴 목적으로 쓰이는 게 전혀 아니에요. 다양한 세탁제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테스트하기 위해서 사실은 세탁기에 넣어야 해요. 이제 새로 산 비싼 코트가 줄어들까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탁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 알 테니 말이에요. 비누거품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렸을 때 거품기와 좋은 추억을 갖고 있는데 성인이 돼서도 이런 기분을 내는 가장 가까운 방법은 거품 목욕이에요. 직장에서 힘든 하루를 보낸 후 따뜻한 거품 욕조에 몸을 담그는 것보다 더 좋은 건 없죠?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거품은 여러분을 깨끗하게 해주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해요. 고품질의 거품이라면 단열재 역할도 할 겁니다. 그래서 목욕물이 더 오랫동안 따뜻하게 유지되도록 해주죠. 초콜릿 상자에는 가끔 이런 미스터리한 구멍이 있어요. 제사 하나 또는 두 상자를 먹을 때 전 이걸 무시하고 플라스틱 바닥을 눌러서 초콜릿을 꺼내요. 하지만 알고 보니 제가 여태까지 잘못했네요. 구멍을 누르면 초콜릿이 바로 나와요. 이제부터 무조건 이렇게 할 거예요. 허허. 여기 부엌에 하나 더 있어요. 냄비 손잡이엔 종종 구멍이 나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쉬운 보관 방법으로 여기를 통해 벽에 못에 걸죠. 구멍에는 또 다른 쓰임새가 있어요. 요리할 때 나무 숟가락이나 요리하고 있는 다른 무엇이든 손잡이에 걸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내려놓을 때 지저분해지지 않죠. 유리병은 보통 뚜껑이 있는 상태로 나오죠? 뭐 당연하죠. 안 그러면 액체가 쏟아지잖아요. 이 뚜껑에는 아무 목적도 없어 보이는 플라스틱 라이너가 있어요. 그렇죠? 땡! 이건 밀봉을 위한 거예요. 와, 물개도 좋다네요. 음료를 탄산이 가득하도록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거예요. 아, 딱 제게 필요한 시원함이네요. 많은 문 손잡이는 노쇠로 만들어졌는데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이게 박테리아의 최악의 적이라 이 특정 물질로 만들어진 거예요. 맞아요. 이게 박테리아를 없애줘요. 깨끗한 집을 유지하고 병균을 피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딱이죠. 너 물고기 줄까? 쳐서 선을 감아 제자리에 고정하고 엉킴이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음료수병을 보면 병뚜껑 안에 동그라미가 보일 거예요. 이 동그라미는 액체와 음료의 김이 빠지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다 먹은 막대 사탕 막대의 구멍은 삼켰을 때 질식을 예방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사탕을 제자리에 두기 위해 존재하는 거죠. 여분의 사탕이 속의 빈 튜브 속으로 들어가서 굳으면 사탕을 제자리에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구멍이 없었다면 사탕은 쉽게 아래로 떨어질 겁니다. 라이더 가죽 자켓의 지퍼는 대각선으로 생긴 경우가 많습니다. 지퍼가 세로로 달렸다면 입은 사람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을 때 지퍼가 걸릴 수 있지만 대각선 지퍼는 그렇지 않을 테니까요. 주요 등의 작은 삼각형은 주유구가 자동차의 어느 쪽에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이제 렌터카를 타게 되면 잘못된 방향으로 차를 세울 일은 없겠죠? 진공청소기에는 부속품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긴 솔이 달린 튜브는 무엇에 쓰는 건지 아시는 분 계시나요? 이 튜브는 먼지 제거에 적합하며 액자, 블라인드, 램프, 갓 등을 청소하는 데 이상적입니다. 초콜릿 박스 트레이의 작은 구멍에는 실제로 기능이 있습니다. 초콜릿 근처에 구멍을 누르면 손을 더럽히지 않고 바로 초콜릿이 튀어나오죠. 어떤 초고층 빌딩에는 엘리베이터만 가는 빈층이 있습니다. 사실 이건 높이 제한을 우회하는 방법이에요. 몇몇 초고층 건물은 세울 수 있는 층수에 제한이 있습니다. 빈층이 있다면 층수를 늘리거나 건물 계약을 어기지 않고도 건물 높이를 높여 멋진 건물을 세울 수 있게 되죠. 이 텅 빈 층은 화재의 확산을 막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전통적으로 여자 셔츠의 단추가 왼쪽에 있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하녀가 사람들에게 옷을 입혔기 때문에 단추를 왼쪽에 달면 셔츠를 입히기가 더 쉬웠죠. 그래서 왼쪽에 달린 단추는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큐티클은 목적이 있으니 제거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보세요. 큐티클은 손톱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큐티클이 없다면 박테리아와 곰팡이가 들어갈 수 있어요. 나무 옷걸이와 플라스틱 옷걸이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옷의 맵시를 살리는 것 외에도 삼나무 옷걸이는 나방과 벌레를 물리쳐주기도 합니다. 엘리베이터 문을 자세히 보면 작은 구멍이 보일 거예요. 이 구멍은 실제로 비상시 또는 일상적인 유지보수 점검 시에 사용하는 열쇠 구멍입니다. 여러분의 청바지에 달린 동그란 모양의 단추는 리벳이라고 하는데요. 당겨지거나 움직일 때 옷이 찢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청바지의 가장 약한 부분에 다는 겁니다. 자유의 여신상 왕관의 뾰족한 모양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7개의 가시는 7개의 바다와 7개의 대륙을 나타내는데요.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가 뻗어나가기를 바라며 추가된 거예요. 여행 가방에는 지퍼 손잡이가 2개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손잡이 2개를 연결해 자물쇠를 달고 도난을 방지할 수 있어요. 소금은 요리에만 사용되는 게 아니에요. 강한 냄새도 없애줄 수 있습니다. 마늘을 썰고 손가락 끝에 소금을 문지르면 냄새가 제거될 거예요. 신발에도 효과가 있고요. 어디론가 급하게 가야 하는데 배터리가 없다면 비행기 모드로 전환한 후에 핸드폰을 충전하세요. 그러면 훨씬 더 빨리 충전될 겁니다. 남성용 셔츠는 뒷면에 고리가 있어서 구김 없이 탈의실 고리에 걸어둘 수 있습니다. 바셀린에는 숨겨진 목적이 있습니다. 에나멜 가죽 신발의 흠을 제거하는데 아주 좋아요. 또 반짝이게 만들어주기도 하고요. 트렁크에는 혹시 실수로 안에 갇혔을 때를 대비한 비상 걸쇠가 있어요. 저도 그랬던 적이 있죠. 이유는 묻지 마세요. 더듬더듬 위치를 찾아서 잡아당기기만 하면 트렁크가 열립니다. 토스터기 바닥에는 제거할 수 있는 비밀의 판이 있습니다. 성가신 빵 부스러기들을 청소할 수 있죠. 노트북 키보드를 보세요. 다른 키와 달리 F와 J에만 혹이 있을 겁니다. 손가락을 최적의 타이핑 식료품 카트에는 고리가 있는 이유가 있어요. 잠바를 카트한 감자와 양파 한 무더기 옆에다 넣어두고 싶지 않으시죠? 그쵸? 대신에 고리에 거세요. 고리는 카트를 더 잘 정리할 수 있게 도와줘요. 또 카트 바닥에는 멋진 부분이 있는데요. 카트가 가득 차면 추가 구매를 위해 들어서 장바구니를 달면 돼요. 철로 된 부분을 다 들어서 바퀴 위에 있는 가로 막대기 위에 놓고 편리한 고리로 고정시키세요. 이빨에 귀찮은 시금치가 끼었다면 이 팁을 써보세요. 헐렁한 치실로는 다 꺼내기 힘들 수 있어요. 좀 더 팽팽하게 하기 위해서 매듭을 묶으면 돼요. 치약의 줄무늬는 좀 이상해 보일 수 있어요. 그건 그냥 마케팅 속임수예요. 70년대 인류 치약 브랜드에서 파란색 줄무늬를 추가해 자신들의 치약에 2가지 기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죠. 그냥 흰색인 치약의 효과도 그만큼 좋아요. 하지만 칫솔에 있는 파란 털은 사실 의미가 있어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색이 빠지거든요. 파란색이 희미해지면 새 칫솔로 바꿔야 할 때입니다. 자물쇠 바닥에 있는 작은 구멍을 본 적 있으세요? 이것의 숨겨진 기능은 녹슬지 않게 물을 빼내는 거예요. 또 자물쇠에 기름을 칠하는 곳이기도 하죠. 거기에 기름 한 방울을 떨어뜨리면 열고 잠그기가 훨씬 쉬워질 거예요. 동전 가장자리에 있는 흠은 그저 보여주기식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가장자리를 깎아내고 가장자리를 녹여 새 동전을 만들곤 했어요. 하지만 새 디자인 덕분에 누가 가장자리를 깎아낸 건지 쉽게 알 수 있죠. 여전히 오렌지 껍질을 까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면 다른 방법으로 해보세요. 우선 위와 아랫부분을 잘라내세요. 옆면을 잘라 당겨서 열어보세요.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크림의 뚜껑에 고상하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은 이유가 있어요. 이런 튜브들은 보통 호일로 밀봉되기 때문에 열려다가 손톱 부러지지 않으려면 뚜껑을 뒤집어서 밀어넣기만 하면 돼요. 모든 병뚜껑 아래에 있는 작은 동그란 판은 평생 탄산음료 제공하겠다는 쿠폰이 있는지 보기 위한 것만은 아니에요. 음료를 맛있게 또 탄산을 많게 유지해주죠. 뚜껑은 음료를, 동그란 고무판은 탄산을 보존해주죠. 여러분이 마시기 전까지 말이에요. 만약 펜을 지우려고 지우개에 파란 면을 쓴다면 여러분의 공책은 아마 구멍으로 가득 찰 거예요. 파란 부분은 더 두꺼운 종이에 쓴 뭔가를 지울 때를 위한 겁니다.
종이가 두껍기만 하다면 연필과 잉크도 지울 수 있어요. 머리핀의 홈이 올바른 방향으로 향하지 않으면 핀이 제자리에 고정되지 않을 수 있어요. 늘 머리 가까이 밑쪽으로 있어야 해요. 그래도 느슨해지나요? 머리에 꽂기 전에 헤어스프레이를 머리핀에 바로 뿌려보세요. 많은 유리병에는 대개 바닥에 일종의 움푹 들어간 곳이 있어요. 멋있어 보이고 싶을 때 유용해요. 엄지손가락을 움푹 들어간 곳에 넣고 부어보세요. 이 기술의 이름은 펀트예요. 지역 커피 판매대에 있는 설탕 스틱들은 새롭고 쉬운 방법으로 열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얼마나 행복한지 보세요. 가운데를 찢어서 열어보세요. 손가락에 설탕도 안 묻고 종이 조각도 없고 커피도 행복히 하네요. 화장솜 팩에는 저런 끈이 달려 있어서 편리하게 화장실 고리에 걸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하지만 매번 풀고 다시 조이고 할 필요는 없어요. 팩 밑을 보세요. 절취선이 있죠? 조심스럽게 뜯고 쓰면 돼요. 문 손잡이는 보통 놋쇠, 청동 또는 다른 구리 합금으로 만들어져요. 왜일까요? 항균성이기 때문에 미생물이 퍼지는 걸 막아줘요. 두어 시간만 지나면 성가신 미생물은 사라집니다. 그래도 손을 씻는 것 잊지 마세요. 병 목이 긴 데엔 이유가 있어요. 병이 아니라 목 부분을 잡으세요. 차가운 음료를 즐기고 싶다면요. 지퍼가 2개라니 너무 많은가요? 그럴지도요. 하지만 똑똑한 도난 방지 장치로 유용해요. 그냥 같이 잠그세요. 이제 아무도 여러분의 백팩을 열 수 없어요. 자물쇠가 없나요? 소매치기들의 속도를 늦출 수 있는 뭐든 끈으로 묶거나 종이 클립으로 묶을 수도 있어요. 옷깃 귀에 있는 그 작은 단추는 넥타이를 자리에 고정하는 데 쓰여요. 넥타이가 뒤로 도망가는 건 원치 않으시죠? 신발 제조업체들은 고객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제 대부분의 운동화에는 미리 설치된 특수 반물집 시스템이 있어요. 굉장한 걸로 들리지만 기본적으로 운동화 위에 있는 여분의 구멍들을 말해요. 신발끈을 뒤로 끼워 여분 구멍에 고리를 만들어 봐요. 끈을 교차해서 고리를 통과시켜요. 이제 발을 제자리에 고정시키게 끈을 아래로 당겨요. 이제 뛰어요. 가방, 신발, 심지어 간식을 살 때도 실리카 겔 팩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버리지 마세요. 과한 습기를 흡수하기 때문에 신발이 약간 축축할 때마다 밤사이 그 안에 몇 개의 젤팩을 넣어보세요. 여러분은 여지껏 샴푸를 잘못 쓰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요지는 이거예요. 머리에 바르지 말고 뿌리에 바르세요. 어차피 여러분이 만든 거품이 머리로 흘러내릴 거예요. 공책 여백은 여분의 메모를 하거나 이모티콘 그리기 연습용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일을 보호하기 위해 발명되었죠. 사람들은 배고픈 쥐가 주변에 많이 있는 곳에서 살았어요. 쥐들은 종이를 갉아먹어 사람들이 공책에 적은 것을 갉아먹곤 했죠. 배고픈 설치류에게 뺏기지 않게 사람들로 하여금 메모를 가장자리에 더 멀리 떨어진 곳에서 시작하라고 알리기 위해 여백선을 만든 거예요. 솔로컵은 모든 바베큐 파티의 핵심이죠. 하지만 이 빨간 컵들은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멋져요. 액체를 재는 데 쓸 수 있어요. 밑에 줄은 30ml, 두 번째 줄은 148ml, 그리고 세 번째 줄은 355ml와 같아요. 차에 우유를 넣고 싶다면 다음에 이 팁을 써보세요. 우유가 반대편에서 부어보세요. 덜 철벅거리고 조절하기가 더 쉬워요. 자동차 머리 받침대는 편안함, 분리형 머리 받침대는 안전이 가장 중요하죠. 머리 받침대를 빼내면 튼튼한 쇠 막대기 2개가 보일 거예요. 만약 차에 갇히거나 잠기게 된다면 막대로 창문을 부수고 나갈 수 있어요. 여자 셔츠에는 단추가 왼쪽에 있어요. 비록 약 85%의 사람들이 오른손잡이임에도 불구하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더 말이 될 텐데 말이죠. 중요한 건 옛날에 부유한 여자들에겐 옷 입는 걸 도와주는 가정부들이 있었기 때문에 단추가 왼쪽에 있는 게 일이 훨씬 더 쉬웠거든요. 이제 아셨죠? 백미러의 탭은 실제 기능이 있어요. 여러분, 방향제, 커다란 털복숭이 주사위, 큰 스마일 이모티콘을 걸 수 있어요. 하지만 사실 거울의 낮과 밤 모드를 전환할 수 있는 스위치예요. 밖이 어두우면 야간 모드가 뒷차에서 나오는 빛을 막아줘요. 맥플러리 수푼에는 네모 손잡이가 있죠? 이건 아이스크림 기계에 바로 부착되어
아이스크림과 토핑이 함께 섞여 컵에 바로 들어가죠. 직원들의 시간을 많이 절약해주고 게다가 기계마다 씻지 않아도 되기에 물도 절약되죠. 나무 옷걸이는 너무 뜨거워서 당신의 옷을 태워버릴 수 있어요. 농담이에요. 하지만 더 멋있고 더 자연스럽죠. 하지만 이걸 써야 할 다른 이유가 있어요. 천연 나방 퇴치제인 삼나무로 만들어졌거든요. 보너스 팁. 옷장에 마른 오렌지 껍질을 넣어봐요. 다시는 그 안에 나방이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자, 잘 들어보세요. 사람들은 위조범들과 싸우기 위해 지난 수세기 동안 동전에 무늬를 넣기 시작했어요. 옛날에는 사기꾼들이 동전의 매끄러운 가장자리를 잘라내고 그 금속을 사용해서 새로운 동전을 만들어내고는 했거든요. 하지만 이 오돌토돌한 면이라면 잘라낸 흔적을 숨길 수가 없겠죠. 충전 케이블에 있는 이러한 작은 원통형은 초크 또는 페라이트 코어라고 합니다. 이 원통은 전자기적 간섭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자성 산화철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장치를 오류로부터 장치를 지켜주는 거죠. 모두 청바지의 작은 주머니에는 시계를 보관하고 했다는 걸 잘 알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작은 금속 징은 뭘까요? 이 단추는 천을 고정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격한 움직임 때문에 찢어질 수 있는 곳에 직공들이 이 징을 넣기 시작한 거죠. 몇몇 배낭에 있는 이 작은 구멍은 여분의 장비를 묶기 위해 고안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신발이 더러워져서 배낭 안에 넣거나 손으로 만지고 싶지 않다면 이 구멍에 끈을 넣고 묶어주세요. 아이폰의 카메라 옆에 있는 이 작은 점은 마이크입니다. 동영상을 촬영하는 동안 좋은 음질을 얻을 수 있게 도와주죠. 맥의 스포트라이트 기능은 파일과 앱을 빠르게 검색하는 데만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계산기 역할도 해줘요. 풀어야 할 산수식을 입력해보세요. 스포트라이트는 내부 사전 데이터도 사용해요. 검색줄에 단어를 입력하면 해당 단어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방금 새 기름을 한 병 사셨군요. 뚜껑을 열었더니 작은 봉인 마개가 또 있어요. 고리를 당기면 떼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뚜껑을 꺼내셨나요?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지는 마세요. 손가락으로 거꾸로 뚜껑을 누르면 부을 때 양을 조절하기가 쉬울 거예요. 키보드의 F 및 J 키의 오톨도톨한 점은 타이핑을 할 때 손가락을 놓기 좋은 키를 찾으라고 있는 거예요. 집게 손가락을 이 키 위에 올리면 다른 키가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에스컬레이터 양쪽에 있는 솔은 구두를 닫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안전을 위한 것입니다. 이 나일론 솔은 끈이나 옷이 에스컬레이터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런 일이 생기면 큰일이겠죠? 대부분의 문 손잡이는 황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종류의 금속은 미생물과 사이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표면에서는 박테리아가 그렇게 많이 증식할 수 없습니다. 공중 화장실의 칸막이는 이유가 있어서 사적인 공간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바닥에 커다란 틈이 있어서 최대한 빨리 그곳을 벗어나고 싶게 만드는 거죠. 이런 디자인 덕분에 줄이 빨리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음료수 컵의 플라스틱 뚜껑을 컵받침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뚜껑의 모양은 완벽하게 음료 잔과 크기가 맞고 테이블 표면이 젖지 않도록 해줄 거예요. 뚜껑을 뒤집지는 마세요. 컵에 두었던 것과 똑같이 테이블에 그대로 놓으면 됩니다. 사고가 났는데 차에 갇혀 문을 열 수 없다면 탈부착식 머리 받침대의 막대를 이용해 창문을 깨고 밖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병뚜껑 아래에 있는 작은 플라스틱 원을 본 적 있으신가요? 이 작은 원은 탄산음료에 김이 빠지지 않도록 해주면서 병 안의 진공을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마 일생에 한 번쯤 전자레인지에 음식이 데워지는 것을 지켜본 적이 있을 겁니다. 정말 신나지 않나요? 하지만 전자레인지의 문을 왜 그렇게 어둡게 만든 걸까요? 이 검은 필름은 전자기장을 차단하는 데 필요한 거랍니다. 자물쇠에서 열쇠 구멍 옆에 있는 작은 점은 자물쇠 안에 물이 들어갔을 때 그 습기를 말리기 위해 고안된 것입니다. 또한 자물쇠가 걸리거나 녹이 슬기 시작하면 이 구멍을 통해 기름을 부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골프공은 공기 역학을 원활히 하기 위해 오돌토돌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딤플이라고 하는데 이 디자인은 공이 더 멀리, 더 고르게 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어떤 머그잔은 바닥의 바깥쪽에 작은 홈이 있어요. 물이 밖으로 흘러나오도록 도와줘서 식기세척기에서 컵에 물이 고이는 것을 막아줍니다. 선글라스는 눈을 태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발명된 것이 아닙니다. 북극 탐험 동안 선글라스를 사용한 거였어요.
엄청난 양의 눈은 마치 밝은 섬광처럼 사람들을 실명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눈을 보호하기 위해 이 독특한 안경을 고안해낸 겁니다. 패션뿐만이 아니라 가방을 보호하기 위해 티셔츠를 사용할 수 있어요. 가방 위에 티셔츠를 씌워주세요. 비닐로 포장하는데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셔츠 칼라 뒷면에는 단추가 있어 넥타이를 옷깃 아래로 잡아줍니다. 네, 지금은 넥타이가 모두 얇아졌기 때문에 예전처럼 단추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단추는 여전히 장식적인 기능으로 남아있어요. 넥타이의 초기 목적은 이런 거였어요. 옷깃을 조이기 위해 17세기 유럽에서 만들어진 거였죠. 이렇게 사람들은 강한 바람으로부터 목을 보호했어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은 의복의 이 부분에 익숙해졌고 이후에는 왕실의 모임에 꼭 필요한 액세서리가 되었습니다. 모자에 달린 푹신푹신한 폼폼은 수세기 전에 처음으로 발명되었습니다. 선원들은 낮은 배 천장과 암초에 머리를 부딪히지 않도록 폼폼을 사용한 거예요. 옷걸이는 삼나무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나무에는 여러분의 옷을 먹이로 삼는 나방들을 물리치는 천연 기름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전구는 구형이기 때문에 빛이 고르게 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모양의 전구는 더 저렴하고 생산하기 쉽습니다. 새 옷에서 이런 옷 조각을 발견하신 적 있으신가요? 이건 그냥 천 조각이 아니라 빨래에 옷을 돌리기 전에 테스트를 하기 위해 들어있는 거예요. 이 천 조각을 세탁기에 넣고 어떻게 될지를 확인하는 거죠. 아무 문제가 없다면 안전하게 옷을 넣을 수 있습니다. 천장 선풍기는 겨울과 여름의 두 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스위치를 찾아보세요. 겨울 모드를 켜려면 이 버튼을 위로, 여름 모드를 켜려면 버튼을 아래로 눌러주세요. 여름 모드에서는 선풍기가 공기를 아래로 밀어내립니다. 겨울에는 공기를 위로 끌어올리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화장실에 둥근 플런저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영화를 보면 막힌 변기를 뚫기 위해 이 도구를 사용하지만 사실 플런저는 싱크대의 막힌 부분을 뚫기 위한 것입니다. 변기는 다른 특별한 장치를 사용해야 해요. 오븐 아래의 여분의 공간은 팬과 냄비를 보관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음식을 넣으시면 돼요. 오븐의 열이 식사를 따뜻하게 유지해 줄 것입니다. 저녁 식사 때 친구들이 늦는 것을 기다릴 때 유용하겠죠? 팝콘 한 팩을 전자레인지에 튀기셨군요. 팝콘 봉지 위에 작은 구멍이 보이시죠? 튀겨지지 않은 작은 알갱이를 빼내는데 이 구멍을 쓰시면 돼요. 팝콘 팩을 접시 위로 흔들면 모든 알갱이가 구멍으로 빠질 거예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여행용 베개를 잘못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통 두 끝을 앞으로 놓고 머리를 뒤로 기대죠? 베개를 반대쪽으로 돌려보세요. 둥근 부분이 턱 아래에, 양 끝은 뒤로 향하게 해주세요. 머리를 앞으로 숙여주시면 목이 훨씬 편해질 거예요. 그리고 낮잠도 잘 잘 수 있겠죠? 말꿈 모양의 자석은 자기력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파란색 부분은 남극을, 빨간색 부분은 북극을 나타내는데요. 두 개의 극이 동시에 작동하여 당기는 힘이 강해지는 거예요. 완벽한 항공 설계 덕분에 대부분의 비행기는 엔진 없이도 먼 거리를 날 수 있습니다. 1268년 로저 베이컨은 처음으로 광학 목적을 위해 망원경 렌즈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아이디어를 언급했습니다. 틀에 끼워진 돋보기 렌즈는 당시 유럽과 중국에서 모두 독서할 때 인기가 많았기 때문에 서양이 동양에서 가져온 것인지 아니면 반대로 가져온 것인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만약 먹을 것이 없는 바다 한가운데에 남게 되셨다면 유감이네요. 하지만 낚시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휴대폰, 시계, 열쇠 등 무엇이든 미끼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끈을 낚싯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끼를 묶어서 물속에 넣어보세요. 그리고 핸드폰을 삼킨 물고기를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굉장할 거예요. 탄산음료 캔 뚜껑에 뚜껑을 뒤집어 칵테일 빨대를 제자리에 고정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우개의 파란색 반쪽은 원래 잉크를 지우기 위해 있는 게 아니에요. 일단 파란 부분은 두꺼운 종이 위에 글자나 그림을 지우기 위한 것이었어요. 빨간 부분이 약간의 흔적을 남기면서 글씨를 지웠다면 파란 부분이 그 작업을 완벽하게 처리해 줄 거예요. 우리들 대부분은 포스트잇을 잘못 뜯고 있어요. 아래에서가 아니라 끈적끈적한 부분의 선을 따라 옆으로 떼어내세요. 이렇게 하면 종이가 벽에 더 오래 붙습니다. 막대사탕에 있는 이 두 개의 구멍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궁금하셨던 적이 있으신가요? 항상 그러셨다고요?
뜨거운 시럽에 막대를 넣으면 액체가 그 안으로 흐르겠죠? 그리고 액체가 굳으면서 막대에 더 잘 붙어 있게 도와주는 겁니다. 그런 원리예요. 이미 집에 놓여있는 물건들은 다양한 용도를 가지고 있으며 여러분께서 놀라운 것들을 하실 수 있답니다. 다양한 목적이 있는 일상적인 물건과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지 못했던 물건들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도 좀 바보 같은 기분이 들어요. 같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보죠. 오늘날 많은 주방용 가위에는 손잡이와 날이 만나는 곳에 톱니 모양의 구멍이 있습니다. 이 구멍으로는 타임, 로즈마리, 부추와 같은 허브를 간단하게 다듬을 수 있어요. 잎을 하나하나 손으로 따는데 걸리는 시간을 많이 절약해주죠. 그리고 꽃병이 부족하다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런 식으로 장미를 선물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뾰족한 끝을 조심하세요. 탄산음료 캔의 금속 탭을 뒤집어 보세요. 그 구멍에 빨대를 꽂아 두실 수 있어요. 가장자리에 입을 대지 않아도 됩니다. 이 고정 탭은 60년대 초에 만들어진 당기는 탭을 대체했어요. 기억하시나요? 이 손잡이는 상당히 날카롭고 쉽게 버릴 수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위협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빨대를 바로 쏙 넣으실 수 있어요. 거품도 보글보글 내면서 엉망을 만들 수도 있고요. 가끔 옷을 살 때 비닐봉지에 여분의 단추와 천 조각이 들어있는 걸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이 천으로 구멍을 기울 수도 있겠지만 다양한 세제의 효과를 같은 소재의 천에 테스트할 때도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옷 전체를 빨기 전에 테스트할 때도 사용할 수 있고요. 이 천 조각으로 코를 풀고 싶으시다고요?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만. 물건을 들거나 옮기는데 문제가 있는 경우 스크루드라이버를 사용해 지렛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드라이버들은 렌치나 스패너 안에 맞는 육각형 모양의 손잡이를 가지고 있어요. 지렛대를 활용할 때 회전에 힘을 올리는데도 드라이버를 사용할 수 있고요. 일단 손을 좀 쉬게 두세요. 모든 사람이 다 강한 것은 아니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고무줄은 여러 가지에 매우 유용합니다. 안 열리는 병이 있으면 고무줄을 감아서 마찰력을 높일 수도 있어요. 에스컬레이터에는 검은색 솔이 달려 있습니다. 비슷한 이유로 어떤 에스컬레이터에는 노란 선이 그려져 있어요. 사람들이 위험한 곳에 너무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항상 신경 쓰는 게 아니라서 가끔은 옷이 계단과 가장자리 사이에 가까워질 수 있거든요. 솔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는 작은 장벽이에요. 또한 작은 물건이 떨어질 때 틈새에 들어가지 않게 도와주기도 해요. 평범한 청바지에는 기능적이면서도 감성적인 특징이 몇 가지 있어요. 주머니 주위에 있는 금속 리벳은 바지의 응력 지점을 고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리벳이 모든 청바지에 있는 건 아니지만 있다면 청바지를 평균보다 조금 더 오래 입을 수 있을 거예요. 많은 청바지에는 큰 주머니 바로 위에 작은 주머니가 달려 있어요. 원래는 회중시계를 넣는 주머니였어요. 비록 대부분의 회중시계는 과거의 물건이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이 주머니에 동전, 반지, 심지어 휴대용 USB까지 보관하기도 해요. 자동차 타이어에 새겨져 있는 모든 무늬가 무엇을 위한 건지 궁금하셨던 적 있으신가요? 조금 당연할 수 있지만 이건 마찰력을 위한 거예요. 하지만 타이어가 너무 닳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되기도 합니다. 만약 그 홈이 더 이상 깊지 않고 거의 도로에 자국을 남기지 않는다면 교체할 때가 된 겁니다. 만약 교체하지 않는다면 다음번에 갑자기 정지선에서 멈추려고 할 때 차가 거대한 롤러스케이트로 변해버려서 놀라게 되실지도 몰라요. 미드에서 이런 중국 음식 테이크아웃 용기 많이 보셨죠? 집에 가져올 때 냉장고에 보관할 때도 사용할 수 있는 용기예요. 바로 먹어도 되고 설거지를 걱정할 필요가 없으니까 정말 유용하죠. 이 용기는 1849년에 갓 건져낸 굴을 담을 수 있도록 특허를 받았고 그래서 굴통이라고도 알려져 있었어요. 나중에는 새지 않는 음식 용기로 용도가 바뀌었죠. 비행기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을 때 아마도 작은 구멍을 알아차린 적이 있으실 겁니다. 혹은 어떤 경우에는 아래에서도 구멍을 하나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건 숨구멍이라고 합니다. 아니요, 이건 여러분을 위한 게 아니에요.
고도가 높을 때 가압된 실내와 외부 대기 사이에 축적되는 기압의 차이를 균등하게 하기 위해 설계된 것입니다. 또한 창문에 서리가 생겨서 아름다운 경치 보는 걸 방해하는 일이 없도록 창 사이에 습기를 배출해주기도 해요. 죄송하지만 앞으로 스마일 낙서는 하지 못하겠어요. 이건 1956년 일본의 한 회사에서 처음 도입한 칼입니다. 꽤 멋지죠? 똑똑 떨어뜨릴 수 있는 초콜릿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해요. 하지만 둘을 혼동하지는 마세요. 하나는 맛이 없거든요. 대부분의 줄자는 거의 모든 금속 끝부분에 빈 구멍이 있어요. 이것은 네일 그립이라고 해서 이 구멍을 못이나 나사에 걸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잡아줄 필요 없이 길이를 측정할 수 있는 편리한 방법입니다. 아주 똑똑하죠? 실핀의 홈은 머리카락을 제자리에 더 잘 고정시키기 위해 있는 거예요. 당연히 알고 있었다고요? 홈이 있는 쪽은 아래로, 반대편이 위로 향하게 사용하셔야 해요. 이 핀은 19세기에 발명되었지만 1920년대에 유행했던 단발 헤어스타일 때문에 영어로는 바비핀이라고 불려요. 유행은 사라졌지만 핀은 남았습니다. 머리를 감기 전에 핀을 빼는 것도 잊지 마세요. 손가락에 핀이 걸리게 되면 별로 보기 좋지 않을 테니까요. 만약 여러분이 자동차나 버스를 탔는데 검은 테두리에 질감이 있는 검은 점을 발견하셨다면 아마 디자인 때문에 이 점을 창문에 찍은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이 점은 프리트라고 하는 세라믹 페인트예요. 주요 목적은 자외선으로부터 창문을 보호하는 거예요. 또한 접착제가 달라붙을 수 있는 거친 표면을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구석에 끈적거리는 분홍색 덩어리가 보이면 만지지 마세요. 누군가가 오래전에 붙여둔 풍선껌일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자물쇠의 아래쪽을 본다면 하나 또는 두 개의 작은 구멍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이 구멍은 비 때문에 갇혔을 수도 있는 내부의 물을 밖으로 내보내기 위한 거예요. 이 작은 배수구는 날씨가 매우 추울 때 자물쇠가 얼어붙거나 녹쓰는 것을 막아줘요. 또 다른 상황에서 자물쇠가 뻑뻑해진 경우 이 구멍에 오일 성분의 윤활제를 넣어줄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만약 열쇠를 잃어버렸는데 좌절감을 해소하고 싶다면 이 구멍에 대고 소리칠 수 있을 겁니다. 자물쇠를 여는 데는 아무 소용이 없겠지만 기분이 조금 나아지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와이셔츠는 뒷면에 천고리가 있어요. 짐작하시겠지만 이 고리로 셔츠를 걸 수 있어요. 단순히 벽에 걸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 고리는 해군에서 처음 사용되었다고 전해집니다. 1960년대 대학에서는 단추가 채워진 셔츠를 맨 윗부분까지 입는 것이 유행이었는데 이 때문에 셔츠를 벽에 걸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디자이너들은 뒷면에 고리를 달기 시작했어요. 만약 그 학생이 고리를 제거한다면 그건 안정적인 연애를 한다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친구가 장난삼아 골탕 먹인 게 아니라면요. 이제 누구랑 사귀냐고 사람들이 물어보고 다닐 거예요. 고리 가지고 정말 걸고 넘어가지 말라고요? 네, 그렇게 재밌는 말장난은 아니었죠. 이게 제 일인데 일부러 그런 거예요. 왜 동전의 가장자리에 작은 홈이 있는지 궁금해 본 적 있으신가요? 전에 동전의 가치가 더 있었을 때 생긴 문이에요. 과거의 위조범들은 가장자리를 쉽게 긁어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걸 금화나 은화로 만들어 돈을 벌었죠. 이렇게 무늬를 만들면 어떤 동전이 변한 것인지 알기가 쉬워집니다. 요즘은 필요하지 않지만 동전의 스타일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만약 정말 심심하시다면 여기 홈이 몇 개나 있는지 세보셔도 돼요. 사실 아주 지루한 생각이지만요. 그러지 마시고 밝은 면의 다른 영상을 시청해보세요. 큰 화면이 있는 신형 아이폰 모델에는 간편 접근이라는 편리한 옵션이 있어요. 이 기능 덕분에 화면 맨 위에 손을 대기 위해 고군분투할 필요가 없어요. 이 기능은 폰의 접근성 설정에서 찾을 수 있어요. 이걸로 화면을 아래로 내릴 수 있어요. 길가에 난 울퉁불퉁한 띠는 졸음운전하는 졸음운전자들을 깨우기 위해 있는 거예요. 타이어가 이 띠 위를 지나게 되면 소음과 진동이 알람 시계처럼 작동해요. 대부분의 주방용 가위는 가운데에 금속 벤치 같은 톱날이 있어요. 이걸로 가위를 여러 용도로 사용할 수 있어요. 손잡이 사이에 놓여져 있어 견과류, 개껍데기 등등을 깨뜨릴 수 있어요.
또 이걸로 일반 병과 소스병들을 열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약초의 줄기를 제거하기 위해 이 톱니를 이용하죠. 오디오 잭에 고리가 3개 있다면 장치가 스테레오 사운드를 낼 수 있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이어폰에 마이크 기능이 있어요. 전자레인지 문에 있는 검은 격자 무늬는 패러데이 쉴드라고 불려요. 전자파가 빠져나가는 걸 막아주는 거죠. 만약 빠져나가면 여러분의 음식이 제대로 요리되지 않을 거예요. 달걀에 있는 숫자는 제품에 대해 많은 것을 알려줘요. 많은 나라에서 특별한 라벨 부착 시스템을 사용해요. 첫 번째 숫자는 생산 방법을 나타내요. 다음 2글자 코드는 달걀이 생성된 국가를 나타내요. 그런 다음 등록번호를 찾을 수 있어요. 이건 암탉이 알을 낳는 시설을 나타내요. 이 코드의 첫 번째 숫자는 0에서 3까지 다양해요. 0은 유기농 달걀이란 의미예요. 1은 프리레인지 달걀이란 거죠. 이건 바깥을 돌아다닐 수 있는 암탉이 낳은 거예요. 2는 짚을 깊게 까는 실내 시설에서 생산된 달걀을 나타내요. 3. 여러분은 닭장에서 사육되는 농장의 달걀을 사려는 거예요. 자동차 앞 유리 가장자리를 따라 그려진 검은 띠를 프리트라고 해요. 이것은 구운 세라믹 페인트로 앞 유리 가장자리 부근에 있는 꽉 채워진 검은 띠로 처음에 시작돼요. 그런 뒤에 작은 점들로 끝나요. 프리트는 유리를 더 거칠게 만들어서 접착제가 더 잘 붙게 돼요. 이 프리트는 우레탄 밀폐제를 보호해줘요. 이것은 유리를 프레임에 고정시켜주는 물질이에요. 또 태양의 자외선이 접착제를 녹이는 걸 막아줘요. 검은 점 같은 경우는 차 안의 온도를 더 균일하게 분배하는 데 도움을 줘요. 미적으로도 보기 좋아요. 이게 없다면 유리와 어두운 띠의 대조가 너무 분명해질 거예요. 만약 여분의 고리가 있는 청바지를 봤다면 그것은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을 위한 특별한 청바지예요. 그건 아마 통근자를 위한 의류 제품군에 속할 거예요. 그리고 고리의 주목적은 자전거 자물쇠를 거는 거예요. 많은 지퍼 슬라이더는 바깥쪽에 고리가 있어요. 특히 그런 슬라이더를 같이 사용해야 하는 경우는 더 그렇죠. 이 고리는 자물쇠로 슬라이더를 연결해서 소매치기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해줘요. 키보드에는 작은 다리가 달려 있어요. 키보드를 기울일 수 있도록 설계된 거죠. 이렇게 하면 실제로 어떤 키를 누르는지 볼 수 있어요. 동시에 납작한 키보드 때문에 손목이 피곤해지지 않아요. 그리고 키보드를 보지 않고 타이핑하는 사람들에겐 이런 다리가 필요치 않아요. 올리브 스푼은 보통 스테인리스로 만들어졌으며 사발 모양의 머리에 작은 구멍이 뚫려 있어요. 이 도구의 주 목적은 액체 상태의 병, 깡통 그릇에서 올리브, 체리, 절인 마늘 그리고 액체에 담겨있는 기타 제품들을 들어 올리는 거예요. 가운데에 있는 구멍은 숟가락에 모여있는 액체를 빠르고 쉽게 빼낼 수 있게 해줘요. 이거 다음에는 어떤 걸 생각해낼까요? 도넛이 반지 모양을 하고 있는 이유는 그렇지 않으면 가장자리는 너무 익어버리고 안은 익지 않아 끈적한 상태가 되어버리기 때문이에요. 가운데에 구멍을 내면 바깥과 안쪽이 동시에 요리될 거예요. 동그란 모양의 도넛은 보통 커스터드, 크림 또는 젤리로 채워져 있어요. 그런 도넛에는 모서리가 없어요. 즉, 필링이 뿜어져 나올 수 있는 약한 부분이 적다는 뜻이죠. 가득 찬 주스 상자를 너무 꽉 움켜쥐면 곳곳에 끈적끈적한 액체를 쏟을 수 있죠. 이런 상황을 피하려면 주스 상자의 측면에 있는 탭을 위로 올려주세요. 이걸 음료수 잡는 데 쓸 수 있어요. 어떤 자동차에는 계기판에 작은 커피컵 표시가 있어요. 그건 차량의 졸음 방지 메커니즘이에요. 일부 제조업체에서는 자동차의 졸음 감지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이것은 속도, 바퀴 각도 및 차선 탈선을 분석해서 운전자가 쉬어야 할 시간인지를 알아내요. 만약 그렇다면 차에서 몇 가지 오디오 신호를 내면서 커피컵 신호가 깜빡이기 시작해요. 슈퍼마켓에서 받는 과일과 야채에 붙은 스티커에는 정보가 가득해요. 스티커에 4자리 숫자가 적혀 있다면 그 제품은 재래식으로 재배된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 그 과정에서 살충제가 쓰였다는 것도 의미하죠. 만약 제품이 유기농일 경우 스티커에는 5자리 숫자가 있을 거고 첫 번째 숫자는 9일 거예요. 유전자 변형 제품에도 5자리 코드가 있지만 첫 번째 숫자는 8이에요. 설탕은 원추형의 덩어리 설탕으로 팔리곤 했어요. 이것들은 크고 단단한 원추였었죠. 그 당시에 차를 마실 설탕을 준비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먼저 설탕 덩어리를 쪼개기 위한 특별한 망치를 사용해야만 했어요. 그런 다음 설탕을 더 작고 더 멋진 모양의 덩어리로 잘랐죠. 19세기 중반이 돼서야 설탕을 정육면체 모양으로 자르는 프레스가 최초로 발명되었어요. 이런 식으로 제품의 저장과 운송이 더 쉬워졌죠. 스패너 반대쪽 끝에 작은 구멍으로 스크루드라이버를 약간 더 돌릴 수 있어요. 그냥 구멍을 드라이버에 통과시켜 끝을 밀어넣기만 하면 돼요. 또 각도가 이상할 때도 이 방법을 사용할 수 있어요. 이미 어두운 데서 운전을 하다 보면 뒤에서 움직이는 차의 전조등 때문에 눈이 멀 수도 있어요. 만약 수동 백미러가 있는 경우 하단의 탭을 찾아서 뒤집어 보세요. 거울 유리 뒤편에 반사 물질이 있어요. 탭을 뒤집음으로써 이 물질의 각도를 바꾸어
거울의 조명을 어둡게 할 수 있어요. 대부분의 아이스크림 스쿱은 다양한 색깔로 나와요. 이것은 미적 감각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색깔은 스쿱의 크기를 나타내요. 이렇게 하면 1kg을 채우려면 얼마나 많은 스쿱이 필요한지를 쉽게 알 수 있어요. 와우, 1kg의 썬데이 아이스크림이라니 저도 주세요. 작은 튜브의 몇몇 뚜껑은 위가 비어있고 안에 작은 스파이크가 있어요. 이것의 목적은 튜브를 밀봉하고 있는 호일 스티커를 뚫는 거예요. 목이 이 구멍에 딱 맞으며 스파이크는 봉인을 뚫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죠. 이렇게 하면 손가락으로 작은 호일 봉인을 뜯을 필요가 없죠. 제품 포장의 동그라미 안에 있는 문자 R은 상표가 공식적으로 등록되었다는 걸 의미해요. 등록이 일단 되면 해당 상표의 소유자는 모든 제품에 이 글자를 부착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겨요. 또 자신의 상표를 사용하려는 모든 사람들을 고소할 수도 있죠. 가스펌프에는 보통 손잡이 위에 작은 금속 걸쇠나 고리가 있어요. 그건 방아쇠 잠금 장치예요. 이걸로 손잡이를 열린 위치에 고정시킬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떠나도 가스가 계속 뿜어져 나올 거예요. 과거 동전은 아무렇게나 만들어졌거나 모양이 딱히 없었어요. 사기꾼들이 그걸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이용했죠. 그들은 동전의 모서리를 잘라내어 동전으로 만들어진 귀중한 금속을 훔쳤어요. 그것은 불법이었고 이런 종류의 사기를 막기 위해 동그란 동전이 발명되었어요. 그 후 동전에 손을 댔을 때 그걸 바로 알아차리기 쉬워졌죠. 이 막대 사탕에 있는 두 개의 구멍은 사탕을 제자리에 고정시켜주기 위해 있는 거예요. 막대기가 뜨거운 액체 시럽에 담겼을 때 시럽이 구멍으로 흘러들어가 굳어요. 이제 여러분의 사탕이 거기에 있게 되죠. 옷과 딸려오는 작은 사각형 직물은 세탁물을 먼저 시험해보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옷을 세탁해야 할 때 망가뜨리지 않게 될 거예요. 이어폰 바닥의 구멍은 공기가 위로 순환해서 스피커로 통과하게 해줘요. 이것은 낮은 주파수를 증가시켜 베이스 소리를 더 깊게 만들어줘요. 음질 또한 훨씬 좋아지죠. 제 소리 더 좋지 않나요? 고마워요. 문서를 일시적으로만 함께 묶을 수 있게 스테이플러를 조정할 수 있어요. 철심을 구부리는 곳을 회전시키면 돼요. 대부분의 스테이플러에는 스테이플링 옵션이 두 개 있어요. 하나는 표준이에요. 하지만 다른 하나는 심을 중앙에서 바깥쪽으로 구부려줘요. 나중에 이게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때 손으로 쉽게 제거할 수 있어요. 만약 땅콩버터병을 거꾸로 저장해 둔다면 기름이 바닥으로 이동하고 모든 고형분이 위로 갈 거예요. 아, 묻지 마세요. 누군가에겐 중요하단 말이에요. 땅콩버터를 거꾸로 잡은 모습을 들키고 싶진 않잖아요.